이 사람이 왜 마약 뉴스가 뜰까 싶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파스타, 그리고 영화 기생충, 끝까지 간다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던 이성균 씨가 마약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현재 경찰은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약 관련 콘텐츠가 이번엔 처음이 아니어서 마약류 관리법 몇 조 몇 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의혹은 받고 있지만 완전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희 로맨지가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 등 8명에 대해 입건 내사 또는 형사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강남의 어느 한 멤버십 유흥주점에서 직원이 VIP 고객들과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배우 L씨가 바로 이성균 씨고,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이랑 재발 3세는 혹시 한서희랑 황하나 씨인가요? 이성균 씨 등 몇 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그분들은 여전히 내사자 신분인 상태입니다. 내사자라는 뜻은 공식적으로는 혐의가 보이지 않지만 혐의점이 의심돼서 내부에서 조사 중이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연예인이 유흥주점에 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흥주점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에요. 유흥업소라는 건 뭐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여기는 연예계 및 스포츠스타, 전문직, 재벌가 자제 등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A씨가 이제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A씨는 VVIP들을 전담하며 수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에이스 마담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A씨가 이성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건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성균 씨가 오히려 나는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더라고요. 현재 이성균 씨는 A씨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만큼 신체 검사에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이미 마약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도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있는 완전 중독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성균 씨는 유흥업소 직원 A씨와 7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건넨 수면제를 받았는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A씨를 비롯한 2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성균 씨와 마약 사건으로 연관된 유흥업소 직원 A씨는 강남 1등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강남 1등이 되고 연예인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퍼즐을 맞춰보시죠. 우선 A씨가 일하는 유흥업소는 흔히 템프로라고 하는 연예인들은 물론 상위 1% 고객들이 가는 폐쇄적인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A씨는 새끼 마담이라고 하는 자리고요. 그런데 강남에는 유흥업소가 거기 한 곳에만 있진 않겠죠. 그래서 A씨는 자신의 손님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사용한 수단이 마약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오는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중독되면 또 계속 거기서 가서 돈을 쓰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마약을 공급받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A씨가 별다른 영업하지 않아도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키워오는 거예요, 그만. 그런데 보면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성균 씨는 A씨가 일하는 유흥업소가 아니고 A씨의 집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과연 손님과 직원이란 관계로만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게만 느껴질 것 같진 않지만 A씨의 동종 전과 이력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VIP 손님 등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공급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갑자기 불쑥 등장하는 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의사는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약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준 걸까요? 그 의사는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고 유흥업소 직원 A씨에게 공급을 해서 그 마약이 두 사람에게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G드래곤은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유흥업소 직원 A씨는 E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E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혐의 또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번 사건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껴있는 마약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변호사인 저희한테 형량 또는 처벌 같은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요? 공갈 혐의로 신고당한 유흥업소 직원 A씨의 처벌 수위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형정책연구기관으로 양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각 범죄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성윤 씨가 A씨를 상대로 신고한 공갈 범죄의 피해 금액은 약 3억 5천만 원이고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A씨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의 경우 만약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인 점을 많이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실형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또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G드래곤의 경우 이전에 대마초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마약 혐의가 사실이 될 경우 초범이 아닌 거잖아요. 혹시 가중처벌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요? 입건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또 얼마만큼 양을 했는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투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중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돈 스파이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배우 유아인 씨는 다음 달에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연예인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위약금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유아인 씨는 100억대의 그 위약금이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이성균 씨는 워낙 이미지가 좋았고 심지어 부부가 같이 하던 광고도 있었거든요. 보통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게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광고 모델이 광고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통상 계약서에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약국이고 어디고 얼굴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이성균 씨랑 G드래곤이랑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사실 저는 G드래곤이 출연한 최근 영상들과 댓글을 보면서 와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성균 씨가 생뚱하게 나타나서는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성균 씨는 지금 마약 사건은 피해자 신분이고 공갈 협박 사건은 피해자 신분인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마약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이성균 씨 입장 표명이 대중들을 더욱 헷갈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가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도 변호사들이 무조건 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횟수, 시기 등을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결국 자백이 되기 때문에 형량만 높아지고 재판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반면 권지용 씨는 완전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일지 아니면 진짜 자신이 안 했기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제발 사람들이 마약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더 좋은, 더 유익한 법률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균 변호사 신학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